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중요한 변수가 될 투표지 감정 절차와 관련해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2차 감정인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4.15 총선에서 투표용지 원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두 곳, 즉 한솔제지와 무림SP라는 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번 2차 감정인 신문 절차 직전 이 정규 업체, 즉 한솔제지와 무림SP의 용지 외에도 37종의 다른 투표용지를 비교 대상 투표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대법원은 원고 측 변호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으로 2차 신문기일에 직접 참여한 현성삼 변호사는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그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현성삼 변호사는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지만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김소연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선거소송 법률 대리 활동과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의식 있는 법조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현성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들어보시면 이번 2차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연 선관위와 대법원의 행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도 함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성삼 변호사가 12월 14일 오후 올린 글을 도태우 변호사도 전문을 공개하면서 현성삼 변호사의 글에는 제목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가 이를 전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긴급 중요보고, 선관위와 대법원 정체불명 37종 투표용지 비교 대상으로 강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현성삼 변호사가 밝힌 내용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2차 감정인 신문기일이 열렸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12월 14일 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어제라고 했기 때문에 신문기일은 12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기일에서 예정되었던 주된 사안은 감정을 위한 비교 대상 투표지 프린터와 그것을 감정인에게 교부하는 절차였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 감정인 신문 절차를 앞두고 피고인 선관위는 지난 금요일 오후 갑자기 서면을 제출하여 37개 지역선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전투표용지, 즉 롤용지를 제출할 테니 해당 롤용지 전부를 비교 대상 투표지로 감정해달라고 주장하였다. 작년 4.15 선거에서 투표용지 원지 공급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한솔제지, 무림SP 두 업체였다. 이들이 중앙선관위가 정한 투표용지 품질 기준을 통과했기에 원지를 공급한 것이며, 선관위는 이들이 공급한 원지를 이용하여 가공업체의 사전투표용지용 롤용지 가공을 맡겨 공급받았고, 인쇄업체 당일 투표지 인쇄를 맡겨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지, 그러니까 원래 종이 용지를 말합니다. 그 원지는 한솔제지와 무림SP가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이는 원칙적으로 이 두 회사에서 제공한 용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지와 가공업체가 가공한 사전투표용지, 롤용지 간에는 그 재질과 성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1차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감정인이 이를 확인해 주었고, 그래서 원지에 정규의 앱손 프린터로 프린트하여 비교 대상물을 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 선관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서면을 제출하여 감정 대상물 중 관외 사전투표지에는 피고인 연수월 선관위가 사용한 청아 DMP와 더존 미디어 솔루션이 아닌 타 가공업체가 생산한 사전투표 용지로 발급한 투표지가 있고, 해당 용지는 같은 원지를 사용했으나 보관 장소, 보관 상태, 제작 시기 등이 서로 달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표지 재질과 성상의 정확한 감정을 위해 전국 각 사전투표에서 사용한 모든 종류의 롤 용지마다 10매의 비교 대상 투표지를 추출하여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원지를 단지 작게 잘라 롤지로 만든 것이어서 그 종이의 재질과 성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 2부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이러한 피고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들였다. 사전교감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기존 결정은 정규 4.15 총선 용지 원지 공급한 그 업체들의 용지를 갖고 한다고 결정이 됐는데, 선관위가 다른 것도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원래 결정을 번복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의 변심 결과로 비교 대상지로 무려 390장, 즉 연수월 보관 롤 용지로 20장 인쇄, 나머지 37종류의 각각 10장에서 370장 합치면 390장이 됩니다. 390장을 프린트하여 감정을 하게 되었다. 감정 대상물이 122장인데 비교 투표지를 390장 프린트하여 비교 감정함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커진 셈이며, 소송 지연은 물론이고 사후 감정 결과를 불신하거나 피고 측이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울러 피고 측이 전국에서 가져왔다는 사전투표용 롤 용지 37개는 피고 측이 어디서 구해 가져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몰래 중국에서 가져오고선 4.15 총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선관위가 비정규의 부정용지를 저 37개 속에 섞어 넣고 감정 결과 감정 대상 투표지 122매 중 비정규 용지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현성삼 변호사가 밝힌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딴 종이가 집어넣고 그 종이가 당초보다 훨씬 많은 그런 투표 용지들을 섞어서 어딘가에서 나오면 그 이상한 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이 종이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규명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략 그런 뜻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4.15 총선을 위해 선관위가 납품받은 한솔, 무림 두 회사의 원지로 프린트한 투표지로 비교 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알아서 구해온 출처불명의 37개 롤 용지를 비교 감정물로 허용하는 극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본인과 원고 측 변호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 본인은 이제 현성삼 변호사를 말합니다. 원고 민경욱 의원 또한 논리정연하게 반대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원고 측에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뿐이었다. 어제 사태를 보면서 본인이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1. 선관위가 37개 롤 용지를 비교 대상 감정물로 밀어넣음으로써 사실상 정규의 한솔, 무림 용지와 다른 재질의 용지를 사전투표 용지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다. 2. 가공업체는 원지를 잘라서 롤 형태로 만드는 가공만을 하기 때문에 원지의 재질과 성상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선관위의 의도는 37개 용지를 감정해서 비교 대상으로 제출하여 그 중에 원지와 다른 재질과 성상의 용지를 섞어 넣어 감정받음으로써 사후
비정규 용지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3. 37개의 롤 용지 중에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고 남은 용지도 있었다. 각급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남은 사전투표용 미사용 롤 용지를 상당수 비축하고 있다. 원고 대리인들이 연수원 선관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미사용 롤 용지 14박스가 있었는데 한 박스에 10개의 롤이 들어있고 한 롤은 150m이다. 한마디로 4.15 총선 사전투표지 전부를 수차례 인수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용지가 전국 각급 선관위에 쌓여 있다는 말이다. 이 용지를 내년 대선 부정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항은 12월 13일 월요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2차 감정인 신문에 참여했던 현성삼 변호사가 투표지 감정과 관련해 발생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권순할TV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율구독료 후원으로 방송 제작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